남편이 바람을 폈지만 이혼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거나 남편과 다시 잘해보기로 한 상황이라고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감정이 매번 흔들리셨을 겁니다. 바람을 안 피워본 사람은 있지 한 번만 피워본 사람은 없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내 남편이 또 바람을 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하고 초조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이런 불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정말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바람에 관한 주제의 특징은 내가 아닌 남들의 이야기라고 했을 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십거리처럼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배우자의 외도를 겪은 당사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바람이라는 주제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정작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도 모르고 너희 남편 또 바람 안 피냐? 단속 잘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게 하게 되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말을 듣기 싫어서 기존의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외톨이처럼 지낼 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남편이 외도를 한 것 때문에도 힘든데 남들의 그 말 한마디에 내가 계속 불안해하고 상처를 받는 것은 앞으로 계속 겪을 수밖에 없는 끝나지 않은 2차적인 피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최소한 이 2차적인 피해는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남편의 바람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남편이 바람을 절대 못 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우리의 온 인생을 바쳐서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야 할 겁니다. 남편이 어떤 여자하고 조금이라도 친해질 수 없도록 계속 감시하고 방해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개인적인 삶이 있잖아요. 직장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들을 키워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고 우리의 삶 전체를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자신이 잘못하기는 했지만 평생 아내에게 감시당하고 속박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남편이 또 다시 바람을 피우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들은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남편의 바람은 어찌되었건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버리게 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남편이 좋아할 리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같이 살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의 기나긴 이런 결혼 생활 중에 중간에 남편의 외도 사건이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의 외도 사건이 있는 순간 그 전에 결혼 생활은 한번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가 모르는 새로운 남편과 새로운 두 번째 결혼 생활이 시작된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져주시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죠. 다만 이 관점을 가지게 된다면 남편의 외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남편에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최소한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는데 책 잡힐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나도 모르게 외도의 상처가 건드려질 때마다 남편에게 화를 내고 추궁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남편에게 화가 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외도한 남편이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줄 만큼 나쁜 행동을 저지른 건 맞지만 남편 또한 아내와 잘 지내고 싶지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모든 비난과 추궁을 결혼 생활 내내 다 견뎌내겠다 라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혼을 하고 다른 새로운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남편에게 너도 똑같은 남자다. 그러니 절대 바람피면 안 돼. 다른 여자들하고 말도 섞지 마. 어디 갈 때마다 사진 찍어서 보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은 누가 봐도 남편이 우리에게 질려버릴 것을 알기 때문이죠. 결혼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행동들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외도 이후에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결혼 생활이 다시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은 우리의 행동의 기준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남편의 바람길을 찾겠다고 애쓰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또다시 남편이 바람을 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는 일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안타깝게도 다시 그 일이 일어나는 경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올바른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올바른 대응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해야 된다 라고 딱 정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결혼은 로맨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을 미리 정해두시는 게 우리의 불안을 다루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죠. 남편이 바람을 핀다면 이혼해야 하는 것이 확실하겠지만 이럴 경우에 아이들이 받을 상처나 금전적인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일단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고 가정한다면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불안을 덜
느낄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남편 또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부부 상담을 같이 받자라고 제안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남편과 함께 서로 위치를 공유하는 어플을 깔아서 남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제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조건들을 남편이 수락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이니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혼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두실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결론을 내려볼 수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이 바람을 또 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한 마음들을 상당히 많이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외도에 대한 말들을 하더라도 크게 동요가 되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주변에서 또 남편 단속 잘해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네 남편이나 단속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나는 내 인생 사는 거고, 남편이 또 바람을 핀다면 현실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나도 이혼해야지 뭐 별 수 있냐 라고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